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무엇인지. 와이파이는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무선 공유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서 신호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술인데, 와이파이에 따라 또는 모뎀에 따라 서로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몇 킬로미터 가도록 이게 무선 그 어떤 송수신 구조와 중폭 구조를 만들어 주자. 아니면은 고객님의 집에 이렇게 무선 중폭 장치, 무선 신호를 중계해 주는 중폭과 중계 장치를 두자. 조그만 거를. 그래서 망을 구성해가지고 그걸로도 방송,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삐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죠. 삐삐 서비스 같은 거를 기존하고 틀리게 휴대폰에서도 앱 방식으로도 되는데, 비상 버튼을 들어가면 음성 이런 것들이 되고, 처음에 속에서 주머니를 또 누르면 휴대폰에 연동할 수도 있고 자체 전파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런 그 서비스하는 회사가 그 커버를, 그 신호를 커버해 주면 되죠. 거리를. 그래서 삐삐 방식하고도 미리 정해놓은 동영상, 미리 정해놓은 이렇게 메시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정해놓은 음성, 자기가 녹음할 수도 있고, 정해진 메시지가 문자로 가거나 음성으로 가거나 동영상으로 가는 서비스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도 들 수 있고 오케토케도 줄 수 있고, 여기 삐삐 방식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놓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선전화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어쨌든 제 기술이니까 어디서 하든 하시면 제 기술이다. 제가 보기엔 삐삐 방식이 제일 낫고, 휴대폰의 앱 방식도 나을 것 같아요. 정해놓은 메시지를 자기가 음성을 녹음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듯이 수많은 휴대폰에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아니면 이제 스팸 처리되니까 그것을 이제 문자나 이런 이메일을 이렇게 대량 전송하는 건 옛날에 있었는데요.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대량 전송하는 것이 허용이 되려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지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급할 때도 살려주세요 이런 거 음성이 녹음돼서 하거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볼게요. 그리고 에어드롭이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직업상도 아니고 또 그것을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습하는 차원에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는 무선 통신 기술, 무선으로 선이 없이 왔다 갔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인데요. 에어드롭은 이 두 기술을 결합해서 애플 기기다. 그러면 이렇게 뭐 기타 이 기기 간 파일을 쉽게 공유하는 기능. 그러니까 어떤 삼성 거다. 하나 둘 셋 기기 간에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탐색하고 주고받고, 애플 거다 그러면 이것을 주고받고, 이런 기술이다. 블루투스라는 것은 저전력으로 주변 기기를 검색하고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는 작은 데이터 전송에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저주파 할 때도 저주파가 지구 반대편으로도 가고 지각을 뚫고 바닷속으로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주파를 갖다 종류를 여러 개, 파형을 여러 개 해서 신호를 분할해서 보내자. 또는 전파를 보낼 때 저주파라도 이렇게 특정 이렇게 주파수가 있잖아요. 특정 구간에 대남 매듭구조 마드구조처럼 강하게 전력을 걸어줘 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가면 전력 멀리 가거나 신호가 뚜렷하게 갈 수 있다. 이것은 레이저 무선 전송할 때도 똑같고요. 유선 안에서 전력 송수신할 때도 똑같고, 그다음에 인버터라든지 각종 어떤 모터를 돌리는, 인버터든 컨버터든 모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을 이정도부터 여기까지 선으로 유선으로 공급하거나 무선으로 공급하거나 똑같거든요. 통신도 일종의 무선 전기가 옆으로 건너가는 현상이니까 그 안에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일정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주파수 형태를 갔을 때 특정 구간에 강하게 전력을 걸어줌으로써 대남 매듭 구조 마저 구조를 뒤에서 밀어준다. 파형은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빛도 이렇게 뭐 어떤 빛 같은 것도 이렇게 조명 있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이쪽 부분을 강하게 줘가지고 이렇게 특정 구간과 시간에 만들어서 멀리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소리도 스피커에서 나오잖아요. 특정 구간을 전력을 틀리게 해서 딱 주면 그때는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단위를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로 무단으로 사업하지 맙시다. 블루투스는 저전력으로
주변 기기를 검색어 연결한다. 블루투스나 어떤 저주파 이렇게 저주파는 멀리 지구 반대편까지도 전리층 반사를 통해서 가는데 에너지 단위가 큰 고주파는 그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에너지가 계속 쏘면.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구 반대까지도 한 5,000km 뭐 이상 몇천 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저주파에는 그 신호를 담을 수 없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할 때 좀 밀어주는 형식으로 전력을 살짝 걸어주거나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파, 서로 파이트 여러 개의 전파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신호를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주자는 거죠. 데이터 넣어주면 제 방식인데 동영상 한 개다 그냥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가지고 파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나눠주자. 여기서 뭐 CPU, GPU, 뭐 이렇게 DRAM, 컴퓨터 안에서도 통신, 스마트폰에서 이 통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과 무선 둘 다 되고요. 신호를 여러 선에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이 기술. 그래서 저주파에서도 저주파 통신에서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통신에서도 가능해요. 블루투스도 보낼 때 블루투스 통신거리를 늘릴 때도 이렇게 전리에 가지 않으면 특정 구간을 강하게 전력을 걸어줘서 멀리 신호를 늘리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도 멀리 있게 신호를 늘릴 수 있어요. 거리를. 휴대폰도 그렇고요. 모든 통신 방법이 유선이나 무선이나 특정 구간의 전압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멀리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0, 1, 2, 3, 4 특정 주파수로 0.5초, 0.1초 간에 수많은 주파수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직류 안에서도 제가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보통 직류 안에서 주파수 만들 수 없다고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전압을 틀리게 줘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가지 파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로 0, 1, 2, 3, 4, 5, 6, 7, 8, 90, 10, 100, 1000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으로도 광을 해서 광을 짧게 준다든지 짧게 시간을 따라 한다든지 빛을 좀 전력을 강하게 해서 강하게 준다든지 짧게 준다 이런 방법으로도 빛의 파형을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0, 1, 2, 3, 4, 5, 6, 7, 8, 9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더 보낼 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로 정해놓고 국제편도로 정해놓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나는 33을 하게 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유선 무선 전송할 때 이걸 쓰는데 레저빗은 1초에 16번 깜빡이기 때문에 78분 눌러서 64분 눌러서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도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전력도 강해졌다 짧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1, 2, 3, 4, 5, 6, 7, 8 하는 걸 한 거를 몇 번 깜빡 0.1초 깜빡이야 전력 줬다 안 줬다를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전 전송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이전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기술은 저전력으로 주변 기기로 검색어 연결하는데 전파 거리가 짧아요. 이것도 여러 개에다 전파를 달아놓든지 전력을 송신할 때 특정 구간마다 강하게 걸어서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로 이루어서 뒷밀결이 앞물질 물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개에다가 데이터들을 나눠서 보내는 식으로 해서 대용량의 전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나눠서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신호를 쪼개서 보내죠. 이건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도 가능하다 하시면 이런 기술은 없었어요. 패킷으로 해서 하나의 통신 솔로에 패킷으로 해서 분할해서 쪼개는 기술은 있었어도 이런 것은 없었다. 와이파이는 실제 파일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통신 채널을 만든다. 그래서 인터넷 공유기관 두 애플 기기 안에 직접적인 와이파이 다이렉트 연결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손상합니다. 이게 그 워키토키 생각하시면 워키토키는 다른 어떤 공유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통신하듯이 와이파이는 이게 신호를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는 직접 이렇게 통신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홈캠 이걸로 봅니다. 저도 이걸로 보고 있는데. 집안의 홈캠인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이게 공유기라고도 합니다. 에어드롭은 블루투스로 주변 기기를 검색하는 이렇게 파일이 짧으니까 검색을 하고 몇 개가 우리 회사 게 또는 호환되는 다른 회사 거라도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로 다이렉트를 연결한다.
와이파이로 파일을 전송한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모두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인터넷 없이도 애플 기기 간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 가운데 사진 문서 빠르고 이렇게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기기가 제가 어떤 스마트폰에서 자체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통신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음성으로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워키토키하고도 통신할 수 있고 다른 이동통신하고도 자체 전파로 그래서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동통신회사 하다 그러면 거기 중계 없이도 자체 전파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거리는 블루투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집에 넓은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냥 자체 전파로 통신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게 스마트폰 연동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현관문 비디오 이렇게 해서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호환되는 서로가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환되는 전파를 갖고 있어야지 프로그램 같은 거 갖고 있어야지 이게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리가 블루투스도 사실 필요 없고 와이파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체 통신 워키토키 방식으로 통신하니까 집안에 있는 무선 리모컨이 있지 않습니까? TV 켜는 거 그것도 적외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하나의 파형만이 아니라 여러 개 파형을 수용할 수 있게 하자. 송수신 서로 다른 파형을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로 호출번호 만드는 송수신. 하나는 TV 작동, 하나는 에어컨, 하나는 냉장고 작동, 하나는 세탁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히 그 어떤 신호거리가 짧은 블루투스를 물론 쓰일 때는 있겠죠. 근데 제한적으로 쓰일 거고 사물 인터넷 할 때는 이것이 꼭 필수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데 동시에 몇 개, 동시에 전체를 송수신하거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원 오키토키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등록된 사람은 통신하게 한다 그랬죠. 얼굴 자기 얼굴 그다음에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방식 그것이 이제 먼저 저렇게 통신하기 전에 먼저 확인이 돼야지 통신됩니다. 드론 조정할 때도 제가 적군이 조정하면 안 되니까 암호를 넣어서 먼저 확인이 돼야지 암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인이 돼야지 통신한다 이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이메일이나 파일에도 먼저 비밀번호를 이렇게 확인해야지 열어지는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넣어준 뒤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서 하거나 뭐 한국어 컴퓨터다 윈도우다 뭐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 앱도 비밀번호가 먼저 맞아야지 열어지는 음악 파일도 속도를 빠르게 하면 불편함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원 오키토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는 전체 전파, 하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하나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몇 사람만이 하는 반상의 전파, 회의 전파, 하나는 각각 통신원 전파 이렇게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회사에서도 이거 좀 비슷하게 오키토키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산업단지다 회사 큰 데다가 유선줄을 기반으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통신기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거리를 커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외부의 이동통신도 이게 또 호환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깔면 프로그램을 같은 빨면 호환이 돼서 그 신호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도 되고 자기 자체의 어떤 통신망 그것이 자체 워키토키인데 이동통신처럼 스마트폰처럼 음질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안에도 컴퓨터도 컴퓨터 안에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둔다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 갖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뭐 자기 회사의 컴퓨터에다 앱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다 고유 번호를 주고 스마트폰 번호처럼 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깔아냈으면 스마트폰과 어떤 데스크탑 간의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지금 여기도 좀 보시면은 이것도 그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집안의 홈캠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과 데스크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선 방식이 있고 스마트폰 데스크탑에 어떤 무선 송수신 장치, TV에 어떤 무선 송수신 장치, 어떤
유선 전화에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하자, 유무선이 같이 있는 형태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노트북,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무선으로도 통신할 수 있고 유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회사가 틀리더라도 모뎀 같은데 어떤 센터박스 같은데 여러 선을 꼽을 수 있게 하는, 하나는 동축 케이블망에도 A사, B사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우리는 두 개 선, 세 개 선 신청하면 그것도 해서 신호를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널널하게 쓸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파일을 보낼 때 서로 다른 회사의 회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2개나 3개, 4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도 일 수 있고, 모뎀에다가 와이파이에다 기능을 주거나 컴퓨터에다가 직접 나중에 모뎀이 안에 들어가면 컴퓨터에다 직접 꽂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 셋톱박스에다가 뭐 케이블 TV만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인터넷망 A사, B사 하면 그것을 다 꽂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셋톱박스하고 컴퓨터하고 통합해가지고 해서 TV 안으로 통합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TV가 컴퓨터하고 일체화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니면 그 전 단계로 해가지고 셋톱박스하고 미니 컴퓨터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삼성에서 어떤 하시던데 여기서는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셋톱박스가 됐든 TV든 유무선이 둘 다 가능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럼 셋톱박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곧바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통신도 가능합니다. 셋톱박스에서 결합해서 그거를 이제 TV나 어떤 이런데 이게 뭐 공유기를 우리가 직접 공유로 전화 걸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유기는 와이파이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지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직접 걸어가지고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어요. 네네. 파일을 이제 직접 모뎀으로 보낸다는 거죠. 파일을 직접 모뎀으로 보내는 거. 지금은 와이파이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홈캠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보내거나 우리 신호를 조작하면 그쪽에서 이제 이쪽 기기를 홈캠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모뎀도 와이파이도 유무선이 둘 다 가능하게 하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네. 사실 뭐 셋톱박스도 신호를 송수신해 주거나 그래서 유선 무선을 둘 다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로 셋톱박스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TV로 영상을 틀어서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다른 기기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그것을 셋톱박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호를 와이파이처럼 송수신 일정 거리 내에서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그 전화 걸면 지금 있는 TV를 교체하지 않고도 그것을 화면에 틀어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신호를 뭐 유선으로 받든 무선으로 받든 상관이 없는 거죠. 셋톱박스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기도 할 수 있고, 모뎀에다가 전화를 걸면 모뎀에서 이렇게 그 데스크탑으로 신호화성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컴퓨터에다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데스크탑에 무선 전화 기능이, 무선 송수신 전화기 아직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도기 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